1번 5일까요? X일까요? 5 손 들어볼까요? X 손 들어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2번 5일까요? X일까요? 5 손 들어볼까요? X 손 들어볼까요? 네, 정답은 5입니다. 네, 시작됐네요. 네. 자, 오늘 수업의 준비물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수업의 준비물은 빨간 펜과 노트입니다. 네, 필기할 공간 확보하세요. 알아서. 첫 문제 풀어보는 순간 알았어요. 아, 필기 공란이 필요하겠구나. 빨간 펜이 필요하겠구나. 아, 지금 난리 났네요. 형광 친구들 지금 굉장히 분주해요. 네. 이 모습을 여러분께 못 보여드리는 게 안타까워요. 지금 생중계 중입니다. 됐죠? 다 준비되셨죠? 네, 같이 한번 바로 이 개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 다 되셨나요? 네, 들어가도 되겠죠? 사실 이 문제를 또 틀린 친구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제가 단일비의 주관식 문제로 넣어놨거든요. 소름 돋게 만약에 자기가 단일비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그 페이지, 의문의 첫 페이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때 틀렸던 걸 똑같이 또 틀렸으면 진짜 쳐 맞아야지. 안 돼. 개념 정확히 가져간다. 틀리는 건 오늘로 끝이야. 할게. 이 문제는 음운의 정의를 바꿔서 낸 문제예요. 의문의 정의 한번 물어볼까요? 의문의 정의 뭐였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음은은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음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지금부터 입에 같이 붙일게요. 음은은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개념 바로 같이 갑니다. 음은은 뜻을 구별해주는. 갈게요. 시작. 시작. 이 조건을 끊을게요. 첫 번째 조건으로 문제를 구현시킨 게 1번 문제예요. 뜻을 구별해준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고 하니? 얘들아, 요거 같이 읽어볼까? 뭐라고 읽게? 이거 읽어볼까? 뭐라고 읽게? 그럼 이때 이응은 뜻을 구별해주는 기능을 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 우리가 이거 배운 거 같아요. 이런 뜻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응을 무슨 이응이라고 배웠죠? 음가 없는 이응이라고 배웠죠? 이 아이는 음운의 개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첫 번째는 음가 없는 이응은 음운의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음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뜻을 구별해주는 기능을 못하니까요. 됐나요? 네. 입에 붙일게요. 음가 없는 이응은 음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다시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음가 없는 이응은 음운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작. 음가 없는 이응은 음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시작. 음가 없는 이응은 음운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 그럼 결국에 첫 번째 다시 가볼까요? 오리와 스리의 뜻을 구별해주는 음운은 이응과 시옷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때 이응은 지워줘야 되겠죠? 왜? 음가 없는 이응이니까 음운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계속 갑니다. 두 번째, 뜻을 구별해주는 뭐의 최소 단위라고 했죠, 얘들아? 소리. 얘들아, 음운은 소리가 기준이야. 그래서 2번, 시가의 시부모님을 뵈러 갈 때 수박을 샀는데 요즘 시가를 알게 되었다. 앞에 있는 것은 시가라고 읽고요. 뒤에는 시가라고 읽죠? 그럼 소리가 기준이니까 결국에 이 두 개의 뜻을 구별해주는 음운은 기억과 쌍기억입니다. 5점. 눈으로가 아니라 소리로 판단하는 거예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의문의 정의는 다 아는데 문제에서 막상 구현시키지를 못해서 이 문제 많이 틀렸었어요. 두 개 꼭 가져가시고요. 음가 없는 이응은 의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같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입에 붙이고 넘길게요. 의문은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에 갈게요. 시작. 그래서 뭐 없는 이응은 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음가 없는 이응은 의문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두 번째 풀어. 1번만 풀면 돼. 간다. 과정도 써. 왜 그렇게 발음되는지 과정도 써보세요. 잠시 후에 비교할게요. 인간친구들도 써보세요. 자기가 먼저 써봐야지 아나 모르나 알 수 있어요.
30초에 비교할게요. 됐나요? 네. 이 문제 별표 치세요.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을 먼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가볼까요? 얘들아, 이거 읽어볼까? 뭐라고 읽어야 되게? 이거 읽어볼까? 뭐라고 읽어야 되게? 이렇게 읽어야 되지. 읽기 방식이 달라요. 자, 지금부터 우선 기본 버전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 과정 한번 써볼까요? 펜 놓으세요. 머리로 따라오세요. 자, 이 단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작년에 수업할 때 얘들아 요거 핵 중요해, 되게 중요해 라고 수업했었는데 그 다음날 육사 문제에 나왔어요. 시험 본 애들이 선생님 뭐랑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뭐랑 나왔어요 라고 문자 보냈거든. 중요하다고 말한 포인트들은 반복적으로 나와. 선생님 아까 앞타임 수업할 때도 선생님 이거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나오고 이랬다 그랬잖아. 요거 다시 가져갈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이것만 나왔어. 근데 선생님이 잘하는 반 애들한테는 얘들아 근데 있잖아 여기까지 알아두면 좋다? 라고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EBS에서 여기까지 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쌤 저 이거 못 봤는데요? 네, 여러분이 버리는 파트에서 나왔어요. 우리 애들 문제 풀려고 하면 객관식만 풀고 앞에 주관식 설명 있는 부분 날리지. 그 부분에서 나왔던 개념이고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챕터여서 의문의 변덕에서 나오면 아이들이 엄청 많이 틀릴 수 있어요. 요거 꼭 가져갈게요. 자, 우선 이 개념 두 개를 정확히 발음하는 게 첫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 아직 과정이 안 나왔어. 우리 과정 가져가야 돼. 순서대로 말해볼까 얘들아? 제일 처음에 뭐가 일어나게? 그렇지. 제일 처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납니다. 항상 음끝이 1바예요. 두 번째 뭐가 일어나게? 그렇지. 니은이 첨가되죠. 그 다음 뭐가 일어나게요? 비음화가 일어나서 반니랑이라고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잠깐만요. 고개 들었어요. 1번, 2번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니은이 첨가되고 나서 음절의 끝소리가 일어나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 두 개가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요. 왜?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순서 바꿔볼까요? 음끝이 일어났어요. 비음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조건 순서대로 일어나야 돼요. 쓰세요. 이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됐나요? 네. 이 순서는 너 다 외우셔야죠. 너무 당연히. 됐나요? 네. 저희는 이쪽으로 너무 아직 쓰고 계시네요. 기다릴게요. 제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하나라도 더 말해주고 싶어. 됐니? 가져갈까?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자. 얘들아 이거 왜 밭이랑이라고 읽어야 돼? 한번 가볼까? 요때 이랑은 무슨 형태 속에? 형식 형태 소지.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럼 제일 처음에 뭐가 일어나게 힘이 없으니까 연음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하나 또 가져가자. 거기 들어. 연음은 너무 많이 연음은 의문의 변동이다. OX. 아 진짜? 왜? 얘들아 요때 이응은 뭐 없는 이응이게 음가 있으나 없으나 전혀 상관이 없어. 모양이 이상하니까 글자 써준 거거든. 그래서 그냥 뒤로 넘긴 거야. 따라서 연음은 의문의 변동이 아니에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연음은 의문의 변동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연음이 우선 됐어요. 그래서 밭이랑이라고 연음이 됐는데 연음은 의문의 변동이 아니니까 안 쓸게요. 자 연음 되고 나서 T랑 E랑 만났잖아. 그러니까 뭘로 바뀌게? 밭이랑이라고 뭐가 일어난 거야? 국의 음화가 일어난 거지. 그렇지? 쌤 그러면 왼쪽 거는요? 이때 이랑은 얘들아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무슨 형태소야? 실질 형태소지. 그래서 얘를 두 개의 단어가 더해진 걸로 존중해 준 거야. 그래서 먼저 쪼개져서 이 단어 자체가 먼저 음끝이 일어났고요. 뒤에 게 이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실질 형태소라서
절음, 음이 쪼개지고 나서 음끝이 일어난 거고요. 이 아이는 형식 형태소라서 바로 뒤로 넘어간 거예요. 선생님 말이 좀 어려워요. 쉬운 예로 같이 가볼게요. 이쪽에 쓸까? 가볼까? 위아래 발음해보자. 왼쪽 오른쪽 발음해봐. 뭐라고 발음하게? 옷이 뭐라고 발음하게? 5단. 뭔 소린지 알겠어? 왜 그렇게 발음하는지 가보자. 요때 이는 무슨 형태 소개? 형식 형태 소니까 그냥 연음된 거야. 이해되겠어? 그런데 오른쪽에 이놈은 무슨 형태 소개? 실질 형태 소니까 쪼개서 먼저 음끝이 일어나고 연음된 거야. 똑같은 패턴의 쉬운 버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 뭐 가져가셔야 되냐면 순서. 두 번째 포인트 실질일 때와 형식일 때 발음이 다르다는 거. 이 두 가지 꼭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2번 풀어. OX 10초 준다. 10, 9, 8, 7, OX 아주 간단하죠? 2번 바로 풀어볼까요? 의문의 교체가 일어난다. OX. O 손 들어주세요. X 손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재밌어요, 문법. 망했어, 우리 애들. 빨간 펜 진짜 필요했어요. 어쩜 좋아요. 그지 같은 것. 문이 열리면서 거지 같은 것들이 들어오려고 시도했어요. 자, 갈게요. 네, 오늘 수업 시간 왜 이렇게 언니 오빠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지? 얘들아,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 뭐라고 읽어야 되게? 우리 애들이 헷갈린 이유가 있어. 애들이 교체 아니지, 축약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펜 놓고 머리로 따라와 볼까요? 축약 가볼게요. 누구랑 누구가 더해진 거게? 디귿이랑 히읗이 더해진 거지. 두 개 합쳐볼까? 축약되면 누구로 축약이 되게? 그렇지. 그럼 순서대로 가보면 굿이다라고 축약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누구로 바뀌는 거야? 굿이다라고 국의 음화가 일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요놈이 요놈으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난 거죠. 우리 애들 그냥 합쳐서 요놈과 요놈이 합쳐서 요놈으로 바뀔 수 없어요. 네, 재밌어요. 그럼 대신에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요런 패턴으로 여러분의 낚시질환 기출문제가 있어요. 아니, 나만 생각하면 어떡하니? 난 답을 알아. 진짜 그지 같은 거. 뭐라고? 맞아요. 역시 시온이 잘했어. O일까요? X일까요?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를 X로 풀어가지고 틀렸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이렇게 푼 거야. 첨가지 무슨 교체야. 이렇게 푼 건데 국어에서 이응이 리을로 바뀌는 첨가는 없죠. 순서대로 가볼까요? 제일 처음에 뭐가 일어나게 해요? 니은이 첨가. 국어에서 첨가되는 음은 니은밖에 없어요. 니은이 첨가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니은이랑 리을이 만나서 뭐가 일어난 거게요? 유음화가 일어난 거죠. 따라서 교체가 일어났네요. 과정이 숨어있는 거라서 애들이 이런 과정을 생략시키고 작년 6학년에 나왔을 때 썰렸었죠, 애들. 교체가 일어난 거죠. 첨가되고 나서 교체 일어났으니까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의문의 변동. 잠깐만. 옆집 갔다 올게. 최근 화작이 길이가 어때 됐어? 길어졌지. 최근 화작 길이가 길어져서 아이들이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는 강박증이 있어. 이거와 연동해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가 11번 문제야. 왜 11번 문제나 13번 문제가 의문의 변동이 나오는데 니네가 제일 잘하는 파트가 의문의 변동이야. 마치 수학에서 집합만 하는 거. 수학해야지 집합, 수학해야지 집합. EBS 정리해야지 현대시. EBS 정리해야지 현대시. 이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의문의 변동을 너무 잘 해서 애들이 되려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의문의 변동이에요. 왜냐하면 빨리 풀고 넘어가다가 이렇게 숨어있는 단계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론 의문의 변동 나오면 과정 써보세요. 차라리 그렇게 30초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의문의 변동 나오면 손으로 가정을 써보자 라는 게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의문의 변동이 나오면 과정 손으로 써보자 라는 거. 됐나요? 네. 3번 풀어. 정확한 발음. 이건 뭐? 이건 그냥 쉬어가는 문제. 쉬어가는 문제. 준비됐어? 간다. 발음해보자 얘들아. 이거 뭐라고 발음해야 되게? 시경류. 이거 발음해볼까? 영엄용. 그렇지 그렇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같이 한번 바로 가볼게. 이거 뭐 더하기 뭐야? 식용 더하기 유. 그래서 뭐가 첨가된 거게? 니은이 첨가된 거고요. 어차피 이때 이응은 음가 없는 이응이니까 뒤로 연음된 거겠지 뭐. 간단한 원리입니다. 영어 플러스 용이니까 앞말과 관계없이 뒷말이 반모음 위로 시작됐으니까 니은이 첨가됐고요. 니은이 있으니까 비음화가 일어난 거겠죠. 끝. 어렵지 않죠? 네, 요거는 그냥 한번 가져가는 문제. 문제는 바로 그 밑에예요. 형태소와 단어. 자, 이제 의문에서는 우리가 가져갈 거 잠깐 정리해 볼게요. 의문에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은 딱 이거예요. 첫째, 음가 없는 이응 주의하자는 거. 의문의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1번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의문의 변동에서는 반니랑 밭이랑 이거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형태소 단어 지금 풀어. 명사형 파생전미사를 구별하는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앞으로 1분 후에 복사해봐? 1분에 답 맞춰볼게요. 말이 왜 헛나오지? 자기가 계속 풀고 고민해야 돼. 틀린 거 보완하고. 이 문제 우리 별표 쳐놔. 요 세트. 중요해. 나올 것 같아. 중요해. 중요해. 초절장 집중하고 같이 가져가. (30초에) 답 맞출게요. 위로 올려달라고? 됐니? 답 맞추자. 일단 다 맞았기를. 1번 나는 결승전을 보기는 뭐게? 명사형 어미고요. 2번 그리움은 전미사. 그 다음 3번 달리기는 어미. 4번 치기를 많이 틀리더라고. 이거 치기는 어미. 그렇죠. 5번에 걷기는 전미사. 그렇지. 잘 풀었어. 자, 지금부터 같이 한번 구별하는 팁을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답을 불러드리면 혹시 헷갈릴까봐. 1번 결승전을 보기는 명사형 어미. 2번 그리움은 전미사. 명사형 전미사죠. 3번 달리기는 명사형 어미. 4번 테니스 치기는 명사형 어미. 5번 걷기는 명사형 파생 전미사입니다. 됐나요? 네. 자, 지금부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주세요. 필기해야 되겠지? 명사형이란 말 자꾸 빠먹네. 갈까? 준비됐지? 이걸로 우리 연습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꿈의 꿈. 여기에서의 명사는 누구일까요? 둘 다 꿈이죠, 빙신들아. 앞에 꿈이에요? 뒤에 꿈이에요? 앞에 꿈? 그럼 가볼까? 둘 다 원래 원형이 어디서 온 거게?
꾸다에서 온 거죠. 꾸에서 온 게 아니라 꾸다겠죠. 자꾸 이러실 거예요? 진짜. 선생님 오늘 되게 오늘 진짜 괜찮지 않아 복장? 치어리더 같다고 잠깐만. 아니 근데 뭐 왔다고? 소개팅 룩? 약간 선물 같지 않아? 미안하다. 무리데스였구나. 오늘 되게 흡족했는데 오늘 뭔가 약간 아니야? 니네 맨날 나 무시하지? 내가 인간 그 댓글을 읽는데 인간 수강평을 읽는데 수강평이었나? 아니면 어떤 애가 나한테 글을 쓴 거였나? 거기에 그거 있었어. 분당에서 재수를 하는데 내 인강을 듣고 있는 앤가 봐. 그래서 현강 애들이 선생님 왜 그렇게 놀리는지 모르겠다고. 실물로 봤는데 진짜 너무 예쁘다고. 끝까지 내가 말해줄게요. 실물로 봤는데 너무 예뻐. 내가 조교 단톡방에 그거 올렸는데. 잠깐만. 내가 자랑해야겠어. 인증. 내 수업 시간에 무음으로 해놓거든. 내가 읽어줄게.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너네 읽어주려고. 근데 저는 내가 웃겨. 근데 저는 왜 자꾸 다이어트를 언급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선생님 실물을 처음 봤을 때 진짜 그 주변만 밝게 보이고 막 어디서 꽃잎이 떨어지고 선생님 지나간 자리에 아직 그 팅커벨 가루가 날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역시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다운 것일까요? 너무 자꾸 요정 같았어요. 닥쳐.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한번 뵀는데 장소와 선생님이 진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화면상에서 예쁘게 나오시지만 실물을 온전히 화면상에 예쁘게 온전히 담지 못하는 것 같아 빨리 공학도가 되어서 촬영 기술을 발전시켜야겠다는 작은 야, 내가 이거를 내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조교 단톡방에 올렸거든. 난리가 난 거야. 언니 오빠들이 팅커벨? 나방? 현주 언니가 우리 조교 언니가 막 그 내가 단톡방에 올렸더니 막 선생님 제가 내일은 학원 갈 때 카레가루를 사갈게요. 나 지나가면 막 뿌릴 거라고 막. 얘들아 선생님 이렇게 근데 실물로 보면 훨씬 나아. 프리패스 달라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프리패스 달라는 거 아니에요? 프리패스 달라고 얘가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냐고. 얘들아 인사해. 오늘 마지막이야. 안녕. 마무리 잘해. 이 거지같은 것들. 이놈 새끼들. 일단 정신을 바짝 차리고 꾸물꿈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 네, 고개 들으시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이 아이는 둘 다 원래 어디서 온 거게? 꾸다에서 온 거잖아. 그런데 앞에 있는 미음과 뒤에 있는 미음이 기능이 다른 것 같아. 한번 물어볼까? 앞에 있는 미음은 명사형 어미게, 명사형 파생 전미사게. 그렇지. 얘들아 어미라는 이야기는 어미의 짝꿍 말해볼까? 어미의 짝꿍이 누구였게? 어간. 그럼 어간 어미라는 이야기는 이 아이는 잠깐만 펜 놓고 가볼까? 어간의 뜻 다시 말해봐. 어간의 뜻이 뭐였게? 활용할 때? 모양이 안 바뀌는 부분이었지.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아이는 뭐라는 거야? 활용할 수 있는 용언, 즉 동사 아니면 형용사다라는 이야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그런데 뒤에는 뭐가 붙었냐면 전미사, 접사, 어근에 붙어 뜻을 제한하거나 뭐를 바꿔주는 기능, 품사를 바꿔주는 기능이잖아. 이 아이는 아예 품사 자체가 뭘로 바뀌어버린 거야? 명사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자, 그럼 내가 지금 한 말이 너무 어려우면 이것만 기억해. 명사형 어미는 뭐 할 수 있는 아이냐면 활용, 뭐뭐다로 바꿀 수 있는 아이야. 그럼 바꿔볼까? 꿈을 꾸다 바꿀 수 있는데 꾸다로 꾸면 안 되잖아. 이 아이는 명사형 어미고 이 아이는 명사형 파생전미사구나 라는 걸 구별할 수 있어야지. 이해되겠니? 요렇게 구별하면 되겠네. 자, 지금부터 구별 팁 써드릴게요. 첫 번째, 이 아이는 서술성이 있습니다. 쌤, 서술성이 뭐예요? 뭐뭐다로 활용할 수 있어요. 명사형 어미 같은 경우는 꿈을 꾸다 라고 활용할 수 있는데 그거에 반해 명사형 파생 정미사는 서술성이 없죠. 왜? 이 아이는 명사니까요.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 아이는 용언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얘들아, 용언은 뭐의 수식을 받게? 그렇지. 이 아이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아요. 하지만 명사형 파생전미사는 누구의 수식을 받게 해요? 그렇지. 관형어의 수식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사형 어미는 원래 동사 아니면 형용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가질 수 있는 이 아이는 늘은 아니지만 목적어를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명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죠. 자, 그럼 이걸 그대로 가지고 다시 한번 적용해 볼까요? 꿈을 꿈. 여기서 우리 애기들이 수식어 하나씩만 붙여볼까? 꿈을 꿈. 어떤 꿈을? 신기한 꿈, 무서운 꿈. 신기한 꿈을, 무서운 꿈을 어떻게 꿈? 재밌게 꿈. 그래요. 재밌게 꿈 해볼게요. 네, 신기한 꿈을 재밌게 꿈. 여기서의 한이 뭐였게?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관형어고요. 재밌게는 뭐게요? 부사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이런 긴 말이 어려우면 뭐 좋은 꿈을 잘 꿈 이렇게 해도 뭐 상관이 없지. 이 아이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고요. 이 아이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부사고요. 이렇게까지 갈 필요. 그리고 하나 보면 이 아이는 꿈을 꾸다. 원래 동사니까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뭐 여기까지 갈 필요 없고 그냥 쉽게 뭐뭐다로 바꿀 수 있으면 명사형 어미다라고 가져가도 돼요.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 쓰셨나요? 네. 여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뭐뭐다로 바꿔주세요. 나는 결승전을 보다. 나는이란 말이 어색하면 내가 결승전을 보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바꿀 수가 있고요. 또 이 아이 역시 뭐를 가지고 있게?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아이는 명사형 어미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두 번째 바꿔볼까요? 그는 고향에 대한 그립다. 안 되지. 이 아이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명사형 파생전미사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 고향에 대한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 있잖아. 이해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3번 토끼는 더 빨리 달렸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아이는 명사형 어미가 되겠죠. 물론 빨리라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있고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요거 좀 어려운데 다로 바꿔봐. 우리 아버지는 테니스를 치다. 혹은 우리 아버지께서 테니스를 치다.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 테니스를 이라는 뭘 가지고 있어? 목적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형이 우리 학교에 걷다. 이상한데요? 마찬가지 우리 학교의라는 관형격 조사, 즉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명사형 파생전미사와 명사형 어미의 구별이 끝.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저희가 쉬도록 할게요. 뭐 문장 성분이니까 쉬었다 갈까? 여기까지 괜찮아? 안 힘들? 힘들어? 얼굴이 막 팅커벨? 그래? 그러면 지금 한 거 바로 물어볼 테니까 복습 시간 10초 주고 맞추면 쉴게. 야, 인강 친구들도 이럴 때 진짜 엄청 열심히 한대. 내가 막 니네 틀리면 때릴 거야? 뭐 아니면 뭐 10초 주겠어. 뭐 이렇게 하면 인강 친구들도 엄청 열심히 한대 이때. 얼마나 이뻐. 됐냐? 간다. 보기 들어. 명사형 어미와 파생전미사 명사형 어미 물어볼게. 명사형 어미가 가질 수 있는 특징 한번 말해볼까? 첫 번째 뭘 가질 수 있다? 서술형을 가지고 있어. 두 번째 이 아이는 뭐를 가질 수 있어요? 목적어를 뭐 순서 상관없이 목적어를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이 아이는 뭐의 수식을 받게 해요?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라는 거 구별하시면 되고요. 칠판 보고 리뷰할게요. 어차피 답이 없으니까 보기 들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어디 한번 보자 할 때 어디는 뭐였게 해요? 품사가 감탄사라는 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서로가 입은 합하면 할 때 서로는 뭐였게 해요? 명사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 보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언제는 뭐였게 해요? 대명사라는 거. 어우, 목숨 걸고 하시네요. 네,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잠깐 쉬었다 이어갈게요. 굉장히 독특한 문제예요. 필수적 부사어라는 말은 우리 애기들이 다 들어봤을 거야. 그런데 세상에 처음 보는 필수적 관형어라는 놈이 있네. 이 놈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필수적 관형어가 뭐지 대체? 필수적 관형어와 필수적 부사어가 동시에 나타나는 문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분에 비교할게요. 땡큐. 아니 다 안 줬대. 고마워. 물 뺏었어. 밖에 나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고마워 지성아. 됐냐? 갈까? 얘들아 필수적 관용어란 말 처음 들어본 것 같아. 필수적 관용어 어디에 있게? 1번 문제에서 결혼하니 필수적 관용어야. 쌤 왜요? 이때 지가 무슨 명사게? 의존명사거든. 의존명사를 수식하는 애를 필수적 관용어라고 이야기해. 이게 작년 EBS에서 처음 나온 개념인데 올해 계속 문제 나오더라고. 옆에다 쓸까? 필수적 관용어, 의존명사를 수식하는 관용어. 필수적 관용어 옆에다가 의존명사를 수식하는 관용어. 이런 거는 한번 들어놓으면 어렵지 않은데 처음 보면 되게 생소하거든. 입에 붙일게. 필수적 관용어는 의존명사를 수식하는 관용어. 갈까? 시작. 자, 그 다음 사실 1번에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찾았니? 15. 그렇지. 쌤 왜요? 이때 년도 의존명사죠. 요거 빼먹은 친구들 많을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단위를 세는 의존명사예요. 쌤, 의존명사하면 년을 띄었어야 되잖아. 얘들아 숫자는 붙였어. 됐니? 네. 이 두 가지 동시에 가져가면 되겠네요. 이때 년이라는 건 숫자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숫자가 나올 때는 붙여 쓴다라는 거. 두 가지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바로 갑니다. 두 번째에서 뭐 있게요? 그렇지. 회피하는. 왜냐하면 대가 의존명사니까. 필수적 관용어.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해. 잠깐만 펜 놓고 따라와봐. 선생님, 그도 없으니까 의미가 이상해요. 없이 읽어볼까? 우리는 사람이 자기 책임을 의미가 달라진 것 같잖아. 그럼 나 궁금해. 그는 필수적 관용어다. OX. X예요. 왜? 전체 문장의 서술 한번 볼까? 화가 났다. 누가 화가 난 거게요? 우리가. 일단 서술절인 건 알겠고요. 뭐 때문에 화가 났냐면 회피했어요. 회피하다라는 서술어에 또 걸리는 거 생각해 볼까요? A가 B를. A가 누가? 사람이 뭐를? 책임을. 그럼 이 두 개는 없어도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건 잠깐만 펜 놔. 머리를 먼저 기억해. 문장 성분 파악할 때는 의미 생각하지 말고 서술어를 먼저 봐. 항상. 아, 회피하다 A가 B를. 그럼 나머지는 없어도 되는 놈이야. 이해되겠니? 따라서 여기서의 그는 없어도 되는 아이예요. 문장 성분을 파악할 때는 서술어부터 보자라고 써놓으시면 되겠네요. 문장 성분 파악할 때는 서술어부터 봐주세요. 회피하다 A가 B를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필요하지 않은 문장 성분이에요. 의미가 설사 이상하다 하더라도. 됐냐? 문장 성분은 서술어부터 파악하자. 이거 작년 6평, 작년 9평, 작년 수는 계속 나왔어요. 이 키워드로. 문장 성분은 서술어부터 파악하자. 갈게. 시작. 안 할래? 다시 시작. 네, 그럼 밑에 있는 거 한번 내려가 볼까요? 일단 밑에서 필수적 관용어 찾았어요. 뭐 있게요? 건네주신. 왜냐하면 것이 의존명사니까요. 요건 우리 애기들이 다 찾았을 거라고 믿고요. 필수적 부사어도 있네요. 뭐 있게요? 그렇지. 주다. 고개 들어. 주다라는 서술어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하나 말해봐봐. A가 B에게 C를. 영혜에게는 필수적 부사어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 4번에서 찾아볼까요? 4번에 뭐 있게요? 그렇지. 넣다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하네 말해봐봐. A가 B를 C에. 필수적 부사어입니다. 마지막 멀쩡한 필수적 관용어죠. 왜? 것이 뭐니까요? 의존명사이니까. 요렇게 하시면 필수적 부사어와 필수적 관용어 끝.
우리 애기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건 필수적 관용어라는 새로운 개념이에요. 다시 한 번만 갈게요. 필수적 관용어 말해봐. 필수적 관용어는 뭐 하는 놈이었게? 의존명사를 뭐 해주는 애? 수식해주는 애라는 거. 그 다음 문장 성분 파악할 때는 뭐부터 파악하라고요? 서술어. 항상 의미 이렇게 읽지 말고 서술어부터 꼭 파악해주세요. 오른쪽에 B가 별표. 이 B가가 아까 쌤이 이야기했었던 뭐랑 같이 연동해서 알아보라고 한 거게? 그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그 작품이랑 같이 연동해서 보라고 이야기했었죠? 쌤이랑은 일단 포인트 되는 구절들만 쭈루루 훑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밤중에 혼자 일어나 문노라 이냈구만. 만리 요양에 언제 갔다 왔니? 요양이 바로 그 소현세자가 잡혀간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잡혀간 곳이거든. 반갑다. 그럼 어디서 만났으니까 반갑다고 이야기한 거게? 꿈에서 만났기 때문에 반갑다. 그럼 누구를 만났다는 거야? 꿈에서? 그렇지.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그 학가 선용이 바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친히 본 것 같구나. 실제로 보진 않았고 꿈에서 그만큼 그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 풍설이 섞어친 날에 문노라 북내사자 북쪽에서 온 사자한테 물어보는 거야. 소의 용안 우리 왕자 얼굴이 얼마나 춥니? 정말 고국에 못 죽는 곳이니 눈물겨워해 라고 슬퍼하는 두 왕자에 대한 걱정이 쭉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랑은 밑으로 내려가서 칠수 가보도록 할게요. 칠수는 오독하기가 쉬운 구절이 녹아있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구중달 밝은 다음에 성년 체크해 놓을까? 임금님이야. 성녀 일정이 많으시니 이역풍상에 학가인들 잊을 쏜 야로 끝났잖아. 그럼 학가를 잊지 않았다. 잊지 못했다. 그리고 쌤 성녀가 왜 임금이에요? 마지막 줄 보면 알아. 이 밖에 엉망창생을 목내 걱정하시는구나. 그럼 백성들을 걱정하신다라고 표현했으니까 결국 주어가 누구라는 걸 읽어내야 돼? 임금이라는 걸 읽어내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개 들어볼까? 아까 연시조가 유기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지금까지 쭉 읽었을 때 되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주어가 누구였어? 일단 보고 싶어하는 대상부터 가볼까? 누구를 보고 싶어 했지?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을 보고 싶어 했지. 근데 누가 보고 싶어 했어? 화자가 보고 싶어 했잖아. 화자가 보고 싶어하고 화자가 꿈을 꾸고 화자가 떠올리고 그래서 쭉 화자라고 읽기가 굉장히 쉬워서 성녀를 화자라고 오독할 수가 있어. 하지만 이때 성녀는 임금이라는 거 보고 싶어하는 주체가 여기서 약간 틀어져 있기 때문에 요 수를 꼭 기억해줘야 돼.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에서 특히 고전 소설에서 주체 바꾸기나 선후관계 바꾸기 많이 나온다고 했지. 이게 주체 바꾸기를 구현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가져가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뒷장에 팔수. 팔수도 키워드만 집을게요. 구렁에 낳는 고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때의 풀은 화자와 상반되는 대상이게 동일시되는 대상이게 그걸 꼭 기억해야지. 그렇지.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서 아는 일이 없어. 얘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귀 안이 좋을 소니아로 끝났지. 그럼 안이 좋을 소냐 즉 좋다라는 이야기. 풀들은 좋은데 우리는 너희만 못하네요. 너희만 못하다고 했으니까 이때 풀은 우리가 뭐 되는 대상이라고 봐야 돼? 상반되는 대상이다 라고 봐야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 구수에서는 종장 마지막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바람에 읽어주세요. 시작. 바람에 지나는 검줄 같아서 내 스스로가 바람에 지나는 검줄 같아서 갈 길 몰라 한다. 방향을 상실한 내용 끝. 뒷장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연시조 끝. 관촌 동그라미, 수필 동그라미. 관촌 동그라미, 수필 동그라미. 이 작품이 중요한 이유는 작가가 이문구이기 때문입니다. 평가원이 좋아하는 작가예요. 이문구 씨가 평가원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고요. 이문구 씨가 쓴 소설이 여기 밑에 하나 더 있는데 맞아요. 맨 밑에 있는 우리 동네 황씨,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우리 동네 황씨 역시도 이문구 씨가 쓴 소설이기 때문에 둘 다 묶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지금 더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구 씨가 중요한 이유가 이 사람이 그거였어.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 자기 이름이 달린 사전이 있는 작가가 몇 명 없거든. 그 중에 한 명이 박경리 씨, 그 중에 한 명이 이문구 씨.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작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촌수필이 어떤 내용이었게?
소나무만 기억나지. 얘네 집도 3대야. 할아버지, 아빠, 나 이렇게 3대인데 할아버지가 어떤 캐릭터냐면 완전 핵보수. 양반집 자손이었거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대박이야. 완전 극보수야. 그래서 3대가 나오면 얘네들이 약간 캐릭터를 좀 알아주는 게 필요하지.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극보수여가지고 동네 사람들이랑 말도 안 섞어. 사람들이 말 걸잖아? 어디? 양반이라서 평민과 말을 섞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어떤 캐릭터인지 알겠지. 근데 할아버지가 되게 그 마을에서 뿌듯하게 여기는 게 있어서 뭘 되게 뿌듯하게 여겼게? 왕소나무, 동네에 왕소나무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그걸 뿌듯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어서 뭐 때문에 뿌듯하게 여겼게? 내가 이걸 물어봤는데 내가 두 반에서 물어봤는데 두 반 다 한 명도 안 나왔어. 혹시 음력설에 토정비결 보는 사람 있니? 아직 나이가 안 돼? 연도가 안 나와? 애기들은 보는 거 아니래? 그래? 집에서는 엄마 아빠는 보시니? 엄마 아빠 보시는 사람 손 들어봐봐. 있구나. 그래도 다행이다. 고마워. 니네 아직 애기여가지고 못 보게 하는구나. 토정비가 완전 신기해. 요만한 책이거든? 요만한 얇은 책인데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의 1년 운세를 볼 수 있어. 되게 신기하지? 사주팔자랑 좀 달라. 한 해 운세 보는 약간 이런 거거든?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되게 많아, 토정비결.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들은 너무 옛날 사람 같지만 명절날 다 모여가지고 토정비결 보거든. 나 너무 옛날 사람. 윷놀이하고. 되게 건전하지. 윷놀이 해가지고 판돈으로 9배 가. 그러니까 되게 많이 모이긴 해. 어쨌든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토정비결 보는데 그 토정 이지암 선생이 몇백 년 전에 쓴 책이다. 요만한 책이. 근데 그게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세를 볼 때 쓰잖아. 근데 이지암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들고 내가 들었으니까 그러다가 하고 어느 마을에 지팡이를 꽂고 이 마을 참 좋네 이러고 지팡이를 꽂아놓고 갔대. 근데 이 지팡이가 그 마을의 왕소나무가 되었대. 지금 말이야 막걸리야. 할아버지는 그걸 굉장히 믿고 있어. 어떤 캐릭터인지 알겠지? 할아버지가 제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왕소나무. 굉장히 고풍스럽고 풍요로웠던 농촌 공동체인데 그게 내가 되게 오랜만에 이 동네에 갔는데 그게 어떻게 됐게? 베어졌지. 그래서 그게 바로 전통의 몰락, 우리 집 가문의 몰락을 상징하는 거야. 우리 집이 왜 몰락했냐고? 우리 집이 몰락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빠야. 3대라고 했지? 아버지가 EBS는 안 나오는 씬인데 아버지가 남로당, 지금 말로 바꾸면 약간 북한 쪽에서 아빠가 일했었던 사람이거든. 근데 생각을 해봐. 할아버지 완전 전 봉건적인 캐릭터였지. 근데 아빠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물어볼까? 공산주의의 가장 큰 기본이 뭐게? 공동생산? 공동분배, n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아빠랑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네 집이 굉장히 몰락하면서 이렇게 됐고 새로운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지. 슬레이트 지붕, 철로 이런 게 들어오면서 전통이 상실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인데 이 소설은 자전적인 소설이야. 자기 스스로의 전기,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정말 그린 소설. 그래서 제목이 완전 수필이 되는 거지. 넘어가도 되겠지? 네, 다음 작품. 그래서 여기서 뭐 1인칭 독백체로 내용들이 수필이니까 쭉쭉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은 수필이지만 갈래는 소설이야. 제목만 수필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거야. 갈래는 소설이에요. 네. 다음 작품 사씨남정기. 사씨남정기 다 알잖아. 사씨 동그라미 남정 동그라미 기. 사씨가 뭐하네요? 착한 애. 나쁜 애도 있었는데 누가 나쁜 애였게? 교씨. 근데 이 작품이 나오면 어디가 구현될 수 있냐면 고개 들어볼까? 내가 앞부분 씬만 이야기해 줄게. 옛날엔 이 씬이 고전 소리에 나오기 힘든 되게 독특한 씬이어서 이건 잠깐 얘기해 줄게. 옛날엔 누가 누구한테 결혼하자고 했게? 아빠가 아빠한테? 너무 이상한데? 근데 맞잖아, 그치? 아빠가 아빠한테 우리 딸이랑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씨네 아빠가 일찍 죽었어. 근데 사씨는 존예 보스거든. 진짜 존예 보스야. 너무 예뻐. 그러니까 교씨가 그렇게 싫어했던 거야. 되게 예쁘니까.
뭐 남편이 자기한테 안 오니까 교시가 나중에 싫어했던 건데 여튼 사씨가 되게 예뻐. 그래서 소문을 들은 거야.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뭐 서울시장? 박원순? 이상한데? 뭐 그 정도 그런 시장급 되는 아니지 더 높아야 돼. 장관급 되는 엄청 높은 사람이 소문을 듣고 결혼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그 집 딸이랑.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좀 전에 누가 누구한테 청혼해야 된다 그랬어? 아빠가 아빠한테.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매파를 보내. 꼬붕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매파가 가가지고 그 여자 엄마를 만나. 사실 엄마를 만나서 진짜 좋은 집안에서 아시죠? 그 집안. 삼성 그쪽 집안에서 결혼하세요. 예쁘다고. 대박이야. 완전 봉 잡은 거야.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개이득 이렇게 생각하고 딸한테 찾아가. 이게 특이해. 왜냐면 옛날 고전소설에서 엄마가 바로 결정을 하거든. 딸은 찾아가서 이러이러하다는데 어때? 그랬더니 딸이 예스하게 노하게. 그게 되게 특이한 거야.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엄마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매파가 말을 좀 잘못 전한 것 같다 라고 거절해 주세요 라고 하거든. 그럼 이제 큰 그림인 거지. 자 그렇게 하면서 매파가 돌아가.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이 물어봤겠지. 어떻게 됐어? 했더니 제가 말을 잘못 전했다는 둥 뭐 한다는 둥 하면서 안 한대요. 그 남자가 뭘까? 너 뭐라고 했는데? 아니 이 남자 집안 진짜 삼성집 진짜 좋고 집안 되게 좋고 너 되게 예뻐가지고 봉 잡은 거라고 했죠? 가봐 하고 이제 박원순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급이 훨씬 높은 사람을 부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네가 가서 청혼을 나 대신 하고 와 라고 해가지고 박원순이 가. 그럼 남자가 가니까 누가 나와야 되겠어? 남자가 나와야 되겠지. 근데 이 집에 남자가 없잖아. 애기가 나와. 그래서 유모가 그 집 막내 아들. 애기가 응애 하고 손님을 맞아. 근데 대화를 할 순 없잖아. 그렇게 해서 손님을 맞고 나서 이제 엄마가 나와. 그래서 여차하고 당신네 집안 아버지가 인품이 엄청 훌륭하다고 들었다. 아버지 인품이 훌륭해서 딸의 인품도 훌륭하다고 한다. 얼굴 이렇게 싹 빼는 거지. 그래서 결혼하고자 한다. 그래서 콜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요 씬이 좀 고전에서 나오기 좀 힘든 씬이어가지고 잠깐 설명을 했어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선생님이 읽었던 거랑 우리 애기들이 읽은 게 얼마나 비슷한지 확인하면서 읽으면 되겠지. 같이 한번 가볼까? 한 나라의 돈과 다른 나라 돈 사이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한대. 자, 그런데 이 환율은 수출입 기업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이 외국과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그래서 왜 신문기사 보면 환율이 어때서 우리나라 뭐 경제가 어땠어 저땠어 이런 말들 나오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율 변동에 큰 관심을 보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 네이버 같은 것만 뒤져봐도 바로 나올걸? 오늘의 환율 치면 매일매일 나와. 그리고 은행 같은 데 가보면 은행 벽에 환율이 쭉쭉 나와 있잖아. 그치? 일반적으로 환율이 드디어 관계성이 나왔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수입이 감소하게 되어서 결과론적으로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안 읽어내도 알아야 돼. 자, 그럼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이번엔 다른 색으로 한번 펼쳐볼까? 환율이 내려갈 땐 그럼 어떻게 되게? 그대로 대칭축이겠지. 수출이 내려가고 수입이 올라가서 경상수지가 악화되겠죠. 경제지문 읽을 때에는 항상 이 반대의 대칭축도 같이 가져갈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네. 자,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네. 예를 한번 같이 가볼까? 예를 들어 달러당 1,100원에서 이런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 달러당 1,200원이 되면 다른 말로 바꾸면 환율이 올라간 상황이겠죠? 환율이 올라가면 순이익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결과론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수입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액이 계산해서 결과론적으로 경상수지가 개선이 된다. 이렇게 읽어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나 달랑 맨 앞에 있는 접속어 쌤이랑 100만 번 한 것 같아. 그치? 달랑 맨 앞에 있는 접속어는 앞달락 전체와 뒷달락을 이어주는 아이. 환율과 경상수지의 관계가 따다다닥 이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래. 그럼 단순하지 않은 다른 어떤 상황이 제시되겠죠? 한번 가볼까요? 환율 상승이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원래는 환율이 상승하면 경상수지가 개선돼야 되는데 이것의 효과가 좀 작을 때도 있고요. 악화될 때도 있대요. 그럼 당연히 이게 뭔지 설명을 해주겠죠. 어떤 경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뒤에를 가봤더니 환율이 올라간 직후에는
흑자가 줄어들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흑자가 늘기 시작하는 이런 제이커브 현상이 일어나게 된대. 아, 환율이 올라간 직후에는 되려 흑자, 우리 생각에는 돈이 많이 벌려야 되는데 흑자가 오히려 줄어들고 시간이 지나야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야. 같이 한번 다음 장 가볼까? 이러한 제이커브 현상이 이제 왜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이런 제이커브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조금 전에 원래 쌤이 초록색으로 그려놓은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했으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가보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출입 가격 변화는 즉시 일어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량의 변화는 시간을 두고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율이 처음 상승을 했어. 근데 이미 계약한 게 있어서 수량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두 번째 이유니까 쌤이 슬래시로 끊었어. 선생님이랑 파이란 할 때도 이야기했었고 모든 팁 할 때도 이야기했었지. 한 단락에서 보통 한 단락의 심 내용은 하나인데 최근 트렌드가 한 단락의 내용을 때려박아 뭉쳐놓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 잠깐만 옆지 보면 이번 구평에서 LP 지문의 마지막 단락이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 알지?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얘는 안 그래. 만약에 얘가 이렇다면 이랬을 거야. 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내용이 계속 약간 논지가 좀 이렇게 큰 논지는 동일하지만 내용이 이랬다 저랬다는 내용들이 많거든. 한 단락의 내용을 좀 때려박아 넣은 경우에는 슬래시로 끊어놓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 다시 가볼게. 또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따라 소비 습관을 바꾸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아, 첫째는 물량의 변화, 두 번째는 소비 습관을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 다른 이유로는 세 번째 이유가 나왔네. 다른 이유로는 환율 정가 효과가 불완전한 경우이다. 아, 이런 이유 때문이래. 근데 환율 정가 효과가 뭔지 모르니까 각주를 줬는데 오른쪽에 각주를 가봤더니 실제로 이제 미치는 뭐 그런 영향인가 봐. 즉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세 가지 이유의 결론 우리 알고 있는데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그렇지. 제이커브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 그러나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돼서 나중에는 경상수지가 결국에 회복되고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는 제이커브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 4단락이네요. 한편 제이커브 현상과는 달리 환율 상승이 장기적 시간이 지나도 경상수지를 개선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대. 원래는 환율이 올라가면 경상수지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궁극적으로 제이커브는 처음에는 악화지만 결국에는 개선이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대. 1980년대에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이렇게 됐었다라는 왜? 이유를 그럼 찾아야 되겠지? 결론 뭐 때문이야? 가격상의 유리한 점만 믿고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환율이 이렇게 돼도 경상수지를 개선시키지 못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결론. 이처럼 현실에서의 환율 상승은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크지 않거나 혹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 제이커브 현상이 될 때도 있고 혹은 심지어 내수를 위축시키기도 한다라는 거.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할 때에는 이런 어떤 정책,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한 이런 것으로 해서 환율에 대한 목표나 범위를 지키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경제라는 건 원래 그런 것 같아. 앉아가지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지. 자, 그러면 1번 문제 바로 가볼게. 윗글을 교양 경제서에 소개한다고 할 때 표제 부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파일안에서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파일안에서 우리 2강 내용이 중심 화제였던 것 같아. 2강이 중심 화제였고 쌤이 그때 이야기했었는데 파일안에서 배운 거 한번 더듬어 볼까? 파일안에서 중심 화제를 찾는 3가지 방법이 있었어. 그때 파일한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은 리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 들은 친구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표제 부제를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첫 단락이야. 첫 단락에 정의가 나오면 그놈이 무조건 표제 부제야.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환율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왜? 1단락에서 환율의 정의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살펴봤더니 환율이라는 말이 쭉 다 나와 있네. 여기까지 되시겠죠? 자, 그리고 첫 번째 표제부지에서는 첫 번째 방법은 첫 단락에 정의가 나왔을 때. 두 번째, 첫 단락의 마지막에 물음표가 나왔을 때. 왜냐하면 물어봤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세 번째, 첫 단락을 읽고 각 단락의 첫 문장을 읽어주라고 했어. 첫 단락 환율을 읽었더니 두 번째 단락 첫 문장.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 세 번째, 그래서 제이콥의 현상. 즉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악화되다가 양화되는 게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4단락의 첫 문장은 제이콥과 달리 심지어 장기간이 지나도 개선이 안 된다는 결과. 그래서 마지막 5단락 이처럼 현실에서의 환율 상승은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 따라서 이걸 그대로 합쳐보면 답은 4번. 환율 정책의 어떤 한계와 이렇게 해서 개선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첫 단락 읽고 각 단락의 첫 문장을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2번 문제가 바로 전형적인 제이콥 현상. 이제 그림을 뭐 당연히 그래프 나온다고 이야기했지? X축, Y축을 봤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경상수지가 악화되다가 양화되는 0. 이건 지금 플러스니까 악화되다가 양화되는 좋아지는 개선이라고 표현할까? 개선되는 시점에 대한 내용이구나. 여기를 기점으로 개선이 되기 시작하네. 정답이 2번이 되는 이유. B를 기준점으로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제이콥 현상의 가장 큰 정의가 어떤 거였어? 환율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악화되다가 개선되는 경우가 있어 라는 게 제이콥의 가장 전제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환율은 오른 상황이라서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지. B의 기점은 환율이 오른 기점이 아니라 경상수지가 개선되기 시작한 기점이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네. 3번에 윗글의 가와 윗글의 내용 이거 지금 2번 문제. 그 다음 3번 문제를 살펴봤을 때 윗글의 가와 보기에 나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읽어봤더니 앞으로의 인플레를 예측해서 정책을 펴는 거잖아. 근데 나를 읽어봤더니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3번. 가는 예측해서 움직인 사전대책. 나는 이렇게 되었을 때 외부 충격이 발생한 경우에 정부가 개입시킨 거니까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지. 32페이지 묘비명. 이 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제목이 묘비명이네. 그럼 뭐에다가 쓴 시겠어? 묘비에다가 뭐 이름 붙인 뭐 그런 시겠지 뭐. 그럼 누가 죽었는지, 그 사람의 묘비에 어떤 게 쓰여 있는지 이런 거 읽으면 되겠지? 바로 가볼게. 포인트 바로 짚어보자. 엄청 간단한 시야.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대. 그리고 엄청 많은 돈을 벌었고 엄청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대. 끝났는데? 이처럼 훌륭한 비석이 바로 제목에 있는 뭐게? 묘비명. 이 사람이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뭐 하나도 안 했대. 책도 하나도 안 읽고 또 뭐도 하나도 안 했대. 소설도 한 권도 안 읽었대. 그럼 맞춰봐. 이 사람 어떤 사람인 것 같아? 그 약간 시나 소설을 안 읽었대. 근데 잘 생각해봐. 이 시를 쓴 사람은 직업이 뭐겠어? 김광규 씨는 시인이겠지. 그럼 한 편의 시도 안 읽고 한 편의 소설도 안 읽은 사람은 좋게 생각할까? 안 좋게 생각할까? 안 좋게 생각하겠지. 근데 무슨 비석이라고 되어 있어? 훌륭한 비석. 이 작품의 제일 큰 출제 포인트가 반어법이야. 많은 애들이 이걸 오해하더라고. 아니 선생님, 이게 왜 훌륭한 비석일 수 있잖아요. 시를 꼭 읽어야 훌륭한 사람이 되나요? 잘 생각해봐. 이 시를 쓴 사람은 시인이란다. 당연히 시를 안 읽으면 안 좋다고 생각하겠지. 그리고 약간만 고급지게 용어를 바꿔줄게. 시랑 소설 이런 것들은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어떤 정신적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문학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타인의 삶에 대한 공감이라고 생각해. 시 너무 좋지 않니? 난 너무 좋은데. 그거 있어 얘들아. 실제로 신문에서 어떤 실험을 했었는데 순수 소설을 되게 많이 읽은 사람들 있잖아. 이렇게 우리 EBS에 실린 작품들 생각하면 돼. 그런 순수 소설을 되게 많이 읽은 사람이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대.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거든. 그러니까 나는 문학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타인에 대한 어떤 공감과 이해라고 생각을 해.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한 줄의 시는커녕 소설도 안 읽었는데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랐대. 이거는 그럼 정신적 가치와 반대되는 무슨 가치게? 그렇지, 물질적 가치겠지. 굿. 물론 당연히 훌륭한 비석이겠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훌륭한 비석은 반어적인 표현이겠지. 됐니?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은 문학하는 사람이야. 문학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되게 대단하다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대. 그럼 맞춰볼까? 거기 들어봐봐. 어느 유명한 작가가 이 사람, 하나도 정신적 가치 중시하지 않은 사람을 되게 이것만 중시했던 사람을 되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고 기리는 묘비명을 썼대. 그럼 맞춰볼까? 이 작가가 풍자, 이 화자가 풍자하고 있는 사람 2명일 것 같아. 맞춰봐. 누구게 우선? 나 죽은 사람? 또 문인. 왜냐하면 돈 받고 글 쓴 거니까. 언제 알겠지? 마지막.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하더라도 불의 뜨거움을 꿋꿋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남아서 나중에 귀중한 사료가 될 거래. 근데 맞춰볼까? 이 글의 화자는 이 상황을 지금 좋게 생각해? 안 좋게 생각해? 안 좋게. 그럼 귀중한 소래라는 거 역시 무슨 표현이겠어? 반어적인 표현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 역사는 도대체 뭘 기록하냐? 시는 도대체 어디에 무덤을 남기냐? 이런 되게 시니컬한 시야. 김광규 씨 좋아. 되게 시니컬한 시 많이 쓰거든. 출제 포인트 바로 쓸게. 얘들아 있잖아. 선생님이 이 출제 포인트 박스를 없앴어. 32페이지에 쓰면 돼. 이게 출제 포인트 박스가 들어가니까 편집이 비는 쪽이 너무 많더라고. 내가 편집을 어떻게 맞췄냐면 왼쪽에는 지문, 오른쪽에는 해석 이렇게 쪽수를 계속 맞춘 거거든. 그래서 박스가 들어가면 너무 밀려서 선생님이 이건 박스를 없앴거든. 우리 이제 32페이지 밑에다가 쓰면 될 것 같아. 출제 포인트 1번 반어, 2번 풍자. 반어랑 풍자가 뭐 이 작품 제일 중요한 포인트지 뭐. 풍자하고 있는 대상 2명이라는 거 같이 가져가면 되겠네. 풍자하고 있는 대상 2명 말해보자 얘들아. 누구였게 우선? 죽은 사람. 그치? 그겠네. 그리고 또 누구를 풍자하고 있게? 문인. 유명한데 돈 받고 막 그런 글이나 써주는 문인. 그 다음 EBS 포인트 1번. 물질적 가치에 의해 정신적 가치가 밀려난 현실 비판. EBS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어. 물질적 가치에 의해 정신적 가치가 밀려난 현실 비판. 2번. 이걸 통해 이 얘기를 하는 거지. 2번.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성찰. 도대체 진정한 삶이라는 건 뭔가?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성찰. 넘어가도 되겠니? 쫙 넘겨주세요. 제목이 풍란이네요. 끝났어요. 뭘 예찬하는 거게요? 풍란을 예찬하는 거죠. 출제 포인트 1번. 풍란에 대한 예찬. 난에 대한 예찬. 난초 알지? 난초? 작가 이름을 봤더니 이병기네. 이 사람은 실제로 현대시조, 난초라는 현대시를 썼어. 굉장히 난초를 좋아하는 시인이죠. 근데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잠깐만 거기 들어볼까? 선생님 대학교 때 같이 나왔던 친구들 다 알아요. 매난국주. 매난국주가 뭘 상징한다 그랬었죠? 지조, 절개. 여기서의 난초가 그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네. 우리 451쪽 가볼까? 451쪽 마지막에 가볼게. 마지막 451쪽 밑에서 셋째 줄 끝에 두실와옥이라도, 두실와옥이 엄청 작은 방이거든. 고서 몇 분, 난 두어 분, 그리고 그 사이에 술이나 한 병을 두었더라면 삼공도 바꾸지 않을 거다. 삼공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많이 들어봤지? 뭐였지 삼공이? 삼공도건 삼공이 뭐였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정치에서의 최고봉, 권력자들 말하는 거야. 만흥이라는 시에 나오죠. 만흥시조에. 뭐 누고션 삼공도건 났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이런 구절에서 본 것 같아 우리. 그지? 앞에서 했어요. 그지들아. 30을 바꾸지 않을 것인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정말 주는 교훈이 있네요. 저도 이거 읽고 반성했어요. 빵은부터 읽어볼까요? 진짜 피부에 와닿는 얘기네요. 네, 읽어주세요. 시작. 네, 출제 포인트 2번 빵과 난을 대조.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빵은 육체나 기를 뿐입니다. 밀가루로 끊으세요. 아, 맞아요. 고통스러워요. 여기서 빵은 육체를 상징하는 거고 나는 정신을 키워주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출제 포인트 3번.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 됐니? 근데 이 작품 되게 특이하다.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 난이 정신적 가치니까. 이 작품 되게 특이해. 450페이지 봐봐. 450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볼까? 두 번째 단락에 450쪽의 두 번째 단락. 그러다가 조선어 학회 사건. 조선어 학회 사건이 일제강점기거든. 다음 시기 찾아봐. 숫자 바로 쓰여있잖아. 8.15 광복. 다음 또 찾아봐봐. 6.25. 그때마다 난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EBS 핵심 써볼까요? EBS에서는 어떤 걸 다루고 있냐면 개인사. 자기의 개인사의 실현을. 여기서의 개인사의 실현은 역사적 현실과 관련된 거지. 역사적 현실과 관련, 뭐 조선어학회라든지 6.25라든지 광복 이런 개인사의 실현을 그 뒤에는 불러줄게. 난의 실현과 결부. 내가 이렇게 힘들 때마다 난도 저렇게 힘들었다라는 얘기니까 개인사의 실현을 난의 실현과 결부. 넘어가도 되겠니? 네, 이었었다 이런 얘기죠. 결부했다는 거.